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고유의 기능과 관련돼 가지고 이제 사실 여기가 이제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고유의 기능. 자, 지금 보면 한 4가지 사례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여러분들 이 문제 10점짜리를 쓸 때 지금 고유의 기능이라고 해서 동그라미 1번에 나와 있는 사례가 뭐냐면 제습기예요. 제습기 사례가 있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나와 있는 지금 얘의 보면 체인 커터, 그 다음에 기화기, 그 다음에 마지막 완충기, 4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자, 고유의 기능을 갖고 있어야 된다. 고유의 기능이 있어야지 8479 쪽에 품목 분류가 되는데 지금 사례가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제습기,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체인 커터, 그 다음에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 번째가 기화기였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완충기였어요. 자, 지금 이 친구들 전제가 다 별도로 제시되는 겁니다. 이 친구들 현재 지금 별도 제시된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제시된 이 각각의 친구들이 고유의 기능을, 첫 번째 제습기 같은 경우에는 고유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8479에 분류하는 케이스입니다. 여러분들 결과부터 제가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보면 헷갈릴 거기 때문에. 자, 체인 커터 같은 경우에는 고유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지금 8479에 분류되는 케이스입니다. 분류되는 케이스. 자, 그 다음에 이 기화기하고 완충기 같은 경우에는 고유의 기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8479에 품목 분류할 수 없는 케이스입니다. 결과부터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습기 체인 커트는 고유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8479에 분류가 되는 케이스. 그 다음에 이 밑에 친구는 자, 고유의 기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8479에 품목 분류할 수 없는 케이스입니다. 별도로 제시되는 친구들. 자, 일단 동그라미 1번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고유의 기능. 동그라미 1번. 자, 기계의 기능이 다른 어떤 기계나 기기로부터 별개로나 그 다음에 독립해서 작용할 수 있는 기계 같은 경우에는 고유의 기능을 갖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자, 여기 나온 사례를 한번 봅니다. 자, 공기의 가습이나 제습은 어떤 기계나 기기로부터 독립해서 작용되는 기계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고유의 기능이 것이다. 따라서 단독으로 제시하는 공기의 제습기는 오존 발생기에 부착하도록 설계 제작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고유의 기능을 가졌으므로 8479 쪽에 품목 분류한다. 자,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여기 8543의 품목 분류가 되는 오존 발생기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오존 발생기에 뗐다가 붙였다가 할 수 있는 제습기가 있는 겁니다. 제습기. 자, 이 상황을 염두에 두고 다시 한번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동그라미 1번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계의 기능이 다른 기계로부터 독립돼서 작용할 수 있는 기계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간주하는 거죠. 즉 지금 보면 제습기의 기능이 오존 발생 기계로부터 독립해서 작용할 수 있는 기계인 거 맞죠? 오존 발생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제습기라는 게 뭐예요? 습기 빨아들이는 거잖아요.
습기 빨아들이는 거. 그래서 오존 한다라고 하는 이 기능이랑 그 다음에 습기를 줄여주는 이 제습기라고 하는 기능은 어때요? 서로 별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습이라고 하는 기능은 고유의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고유의 기능을 갖고 있으니 만약에 별도로 제시되는 이 제습기는 8479의 품목분류 될 수 있다. 이 논리를 따라가세요. 이 디테일한 표현은 어차피 우리가 그대로 못 써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논리를 따라가세요. 논리를. 자, 두 번째. 자, 동그라미 2번입니다. 다른 기계에 부착하거나 보다 복잡한 기계에 결합된 경우에 하나여 그 기능이 수행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의 기능을 갖는 기계입니다. 자, A. 그것이 부착될 기계. 그것이 결합될 복합한 기계에 의해서 행해지는 기능과는 별개의 기능이다. 예를 들면 지금 체인 커터부터 먼저 볼게요. 자, 체인 커터는 공업용의 재봉기에 부착되는 것이다. 재봉기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뭐 하는지 알죠? 여러분들 미싱 받고 여러분들 그 사람이 원래 실로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재봉기가 대신 그 실을 짜주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체인 커터라고 하는 건 재봉기에 있는 실을 잘라주는 거예요. 실을 잘라주는 겁니다. 재봉기에 있는 실을 잘라주는 게 말 그대로 체인 커터예요. 자, 체인 커터는 재봉기에 부착되는 것으로서 해당 재봉기가 끊임없이 작동될 수 있도록 실을 자동적으로 잘라주는 절단해주는 장치이다. 자, 이 체인 커터는 재봉기 재봉이라는 기능과는 별개의 기능을 행하죠. 재봉은 뭐 하는 거예요? 재봉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소잉이라고 하잖아요. 소잉이라고 하는 게 실로 짜는 거잖아요. 짜는 거. 자, 그런데 체인 커터라고 하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사실은 체인 커터가 없다라고 해서 재봉기 안 들어가요? 그냥 이빨로 끊으면 되잖아요. 실. 그러니까 재봉기 돌리다가 체인 커터가 없어. 그러면 재봉기 못 쓰나요? 쓸 수 있죠. 그냥 이빨로 실 끊어버리면 돼요. 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체인 커터라고 하는 친구는 재봉기의 재봉이라는 기능과는 별개의 기능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고유의 기능을 가지는 겁니다. 고유의 기능을 가진다. 자, 지금 동그라미 2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다른 기계에 부착해서 그 기능이 수행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의 기능을 갖는 기계. 어쨌든 체인 커터는 재봉기에 붙어 있을 때 체인 커터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 맞죠? 자, 그런데 지금 A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체인 커터가 재봉기에 부착되어서 사용되는 건 맞는데, 자, 그것이 부착될 기계, 재봉기에 의해서 행해지는 기능, 재봉기의 기능과는 체인 커터의 기능이 별개죠. 제가 그걸 어떻게 증명했어요? 체인 커터가 없어도 재봉기는 돌아간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체인 커터는 재봉기와는 별개로 고유의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8479의 품목 분류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별도로 체인 커터가 제시가 됐다면. 자, 이제는 자, 고유의 기능을 갖고 있지 않은 친구들입니다. 고유의 기능을 갖고 있지 않은 친구. 자, B에 뭐라고 돼 있냐면 고유의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건 자, 원래 같이 붙여질 B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와 같은 기능은 자, 이러한 기기나 복잡한 기계의 조작상 필수 불가결의 부분으로 작용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자, 필수 불가결, 그 표현이 필수 불가결의 부분으로 작용하지 않아야 돼요.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아니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지금 기화기가 있습니다. 카뷰레이터라고 해서 체인 커터 밑에 사례. 다른 한편 내연 기관용의 엔진 이거죠. 이게 8407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가솔린 엔진이라고 부르는 거고, 자, 8408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젤 엔진이라고 부르죠.
자, 엔진에는 여러분들 뭐가 공급돼야 돼요? 연료가 공급돼야죠. 가솔린 엔진에는 가솔린이 공급돼야 돼요. 그렇죠? 다 디젤 엔진에는 디젤이 공급돼야 돼요. 자, 그런데 이 기화기라고 하는 친구는 뭐 하는 친구냐면, 자, 연료가 내연 기관에 공급될 때 연료만 투입되면 안 돼요. 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화기를 통해서 적절한 공기가 섞여야 돼요. 예를 들면 가솔린 엔진이 있으면 가솔린이 이렇게 공급돼야 되는데 이 카뷰레이터를 통해서 적절한 공기 배합이 엔진에 전달되는 거예요. 즉 기화기라고 하는 친구는 연료 플러스 적절한 공기의 비중을 찾아주고 공급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카뷰레이터, 기화기라고 하는 친구는. 자, 기화기의 기능은 엔진의 기능과 별개인 건 맞죠? 왜? 제가 좀 전에 뭐라고 했어요? 기화기의 기능은 연료를 공급할 때 적당한 공기의 비율을 찾아주고 공급해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연기관, 엔진이라고 하는 역할은 뭐 하는 친구예요? 얘 없으면 차 굴러가요? 안 굴러가요. 즉 힘을 내야 되는 거예요. 엔진의 기능은, 기화기의 기능, 엔진의 기능 별개인 거 맞죠? 자, 그런데 기화기의 작용은 엔진의 작용과 분리할 수 없어요. 즉 기화기는 엔진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한 거예요. 즉 기화기가 없으면 엔진이 제대로 굴러갈 리가 없어요.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고유의 기능이 되고 싶으면 필수 불가결하면 안 된다고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기화기라고 하는 친구는 자, 엔진의 작용과 분리할 수 없는 것이니까 고유의 기능은 아닌 게죠. 자, 그러니 별도로 제시되는 기화기 카뷰레이터 같은 친구는 고유의 기능이 없으므로 8479에 분류될 수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화기라고 하는 친구는 어디에 결국엔 들어가는 부분품이에요? 엔진에 들어가는 부분품이죠. 디젤이 됐든 뭐 가솔린 엔진이 됐든. 그러니 자, 엔진의 부분품이 품목 분류가 되는 8409 쪽에 분류가 돼야 되는 겁니다. 8409. 자, 그다음에 또 마지막에 보니까 완충기, 쇼바예요. 쇼바. 쇼크 옵저버라고 우리가 부르는 친구죠. 자, 이것과 유사하게 자, 완충기는 쇼크 옵저버라고 하는 친구는 부착될 기계나 기기의 필수 불가결한 부분을 구성하죠. 여러분, 쇼크 옵저버가 없는 차는 없어요. 즉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서스펜션, 우리가 흔히 현가 장치라고 해요. 현가 장치. 여러분들 그 도로 다니다가 요철 같은 거 있잖아요. 요철 같은 거. 그 뭐라 그러죠? 갑자기 조선말이 기억이 안 나네. 보도블록이 아니지. 보도블록이 그 보도블록까지 차가 넘어가면 큰일 나죠. 그 여러분들 그 방지턱. 이게 기억이 안 나. 헛살았어. 자, 방지턱을 차가 넘죠. 그런데 만약에 방지턱을 넘으면 쇼크가 생겨요, 안 생겨요? 쇼크가 생겨요. 차라고 하는 게 위아래로 수직으로 움직였잖아요. 방지턱을 넘었다라고 하는 건 수직으로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 그러면 쇼크가 생겨요. 그럼 쇼크 옵저버라고 하는 이 완충기는 쇼크를 흡수해 주는 거예요. 쇼크 흡수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그 택시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의 막 진짜 한 100, 막 120 이 시간에 택시 타면 막 예를 들면 파주까지요. 그럼 아마 한 110으로 밟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쇼바가 없는, 쇼크 옵저버가 없는 택시를 탔다, 방지턱을 넘었다, 그럼 천장을 뚫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쇼크를 흡수해 준다라고 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차량 입장에서는 더더욱이 그래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예요? 차량하고 쇼크 옵저버라고 하는 완충기는 서로 어떠한 상태예요? 필수 불가결해요.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필수 불가결하면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얘도 고유의 기능을 갖고 있지 않는 거니까 8479에 품목 분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해당하는 호로 분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17부에 해당하는 수송기기들의 완충기라고 했을 때는 어디로 품목 분류하면 되는 거예요? 17부로 품목 분류하면 되는 거죠. 어쨌든 8479 근처에는 얼씬도 못하는 거예요. 얘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결과를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겁니다. 이 두 개는 고유의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8479의 품목분류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이 두 개는 고유의 기능이 없기 때문에 8479로부터 제외돼서 각각 해당하는 호, 기화기는 예를 들면 엔진의 부분품이니까 8409, 그 다음에 완충기, 예를 들면 17부에 들어가는 완충기라고 했을 때는 17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꼭 구분을 하십시오. 그리고 어차피 이거 원문 그대로 여러분들 시간 내로 못 써요. 못 쓰니까 줄여서 쓰십시오. 줄여서 여러분들 그 논리대로 이 표현을 조금 바꿀 수도 있어요. 어차피 이거 원문 그대로 못 써요. 이 8479 같은 경우에는. 자, 그래서 현실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에 맞게 내용을 좀 줄이시기 바랍니다. 자.